소통을 막는 벼, 난청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의 문일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저에게 오셨던 81세 환자분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0대부터 청력이 서서히 저하됐었는데요. 주변에서 보청기를 사용하라는 권유를 들었지만 보청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고 10년 넘게 그냥 방치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도 좀 점점 힘들어지고 잘 안 들리니까 그 좋아하시던 노인정도 못 가고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소통도 힘들어지고 따라서 이제 TV도 자막 없이는 보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이제 혼자만의 세상에 고립되게 되었고 결국은 청력이 너무 나빠진 상태에서 제 외래로 오셨습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는 이제 보청기도 더 이상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해드렸고 그 수술 후에는 이제 현재는 잘 듣고 다시 활력을 찾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살맛 나게 사시고 계십니다. 살맛 나게. 네. 아니 근데 주위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했는데 안 들리니까 뭐라고 자꾸 이제 되묻게 되니까 그게 이제 부끄러우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되시고 맞습니다. 얘기를 안 하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대화가 없으니까 방에 계시고 그러면서 사람 안 만나고 그리고 외출을 삼가하시고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고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난청이 그냥 귀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네. 사회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네. 세상과 나를 단절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57%가 난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85세 이상으로 넘어가 보면은 거의 절반 정도에서는 보청기 없이는 제대로 들을 수 없는 정도로 난청이 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 들어서도 굉장히 활기차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청력 건강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고요. 오늘은 난청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까지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난청은 소리를 듣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는 모든 상황을 말하는데 영상을 보면서 이 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밖에서 소리가 오는데 소리는 공기의 진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리가 들리면 우리 외이도 내로 들어와서 고막을 진동시키게 됩니다. 이 고막이 진동판 역할을 해서 고막에 연결되어 있는 저 작은 세 개의 뼈가 있거든요. 이소골이라는 저 세 개의 뼈를 진동시키면 이 이소골이 진동을 해서 달폐관 안에 있는 액체를 진동시키게 됩니다. 그럼 달폐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가 그 진동을 전기신호로 바꾸어서 청신경을 통해서 저렇게 뇌로 전달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걸 비로소 소리로서 이해하게 됩니다. 아유, 볼 때마다 신기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난청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난청은 이제 종류는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소음성 난청 그리고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이 정도가 많이 생기는 난청인데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오랜 시간 노출이 돼서 생기는 난청입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이나 공장, 시장 등 소음이 큰 곳에서 오래 일하셨던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고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이 이어폰으로 크게 음악이나 방송을 들으면서 난청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머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 소음성 난청은 한 번 발생하면은 절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돌발성 난청이 있는데 돌발성 난청은 그 정의가 갑자기 생기는 모든 난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귀가 먹먹하고 안 들려요. 또는 감기 걸린 다음에 아니면 굉장히 피로하고 스트레스 받은 다음에 귀가 갑자기 청력이 없어지거나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귀에서 삐 하는 이명이나 아니면 어지럼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발성 난청이 왔을 때는 병원을 바로 방문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응급질환이고 우리가 조기에 치료해야지만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귀 안에서도 퇴행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달폐관 안에 청각세포, 우리가 유모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유모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되면은 청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초기에는 높은 날카로운 음이나 이런 소리들을 잘 못 듣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음까지 못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리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변별이 안 되고 분간이 잘 안 되는 이런 현상이 가장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리는 들리는데 의미 네. 파악이 어려워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상대방이 얘기하는 소리는 잘 알아듣겠는데 무슨 말인지 똑똑히 안 들려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발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의 난청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꿎은 상대방 발음 탓을 네, 하시고. 맞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내가 진짜 난청인지 아닌지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게 난청은 사실 주관적으로 너무 본인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고 사실은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간단하게 집에서 자가 설문을 통해서 난청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가지가 있네요. 10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 10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 이상이 만약에 나한테 해당이 된다. 그러면 난청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병원에 방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김지선님께서는 몇 개가 해당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여기에는 괜찮으세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다행입니다. 궁금한 게 네. 8번이요. 네, 어린아이, 여자의 말을 알아듣기 힘들다. 맞습니다. 왜요? 저게 왜 난청의 그 체크 포인트에 들어갈까요? 남성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비교적 잘 들리는데 저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8번이 그 왜 들어가 있는 이유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노화성 난청,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될 때 고주파 영역, 그러니까 피아노 건반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네. 날카로운 소리들부터 먼저 못 듣게 되는데 아무래도 여성이나 아이의 목소리가 그 중심 주파수 대역이 이 고주파 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네. 먼저 여성이나 아이의 말을 못 알아듣다가 점점 진행하면서 남자의 목소리까지 못 알아듣게 되는 그래요? 그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시면서도 난 김재원 얘기는 잘 들리는데 엄지인 얘기는 안 들려. 네. 이게 엄지인이 그래요? 발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럴 수 노인성 있겠군요. 난청이 시작됐다는 네. 뜻이네요. 네, 그렇게 아, 오해하실 그것도 수도 있구나. 있겠네요. 아니 근데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네. 꼭 전화 이야기하는데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하셔요. 네, 네. 점점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집안이 맞습니다. 쩌렁 울릴 때까지 하실 네. 때가 있는데 요것도 좀 문제가 있는 난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게 좀 부모님의 상황을 점검해 드려야겠네요. 네, 진짜 스피커폰이 너무 커서 맞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청력 검사를 하게 되는데 네. 청력 검사는 이제 수능 청력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검사 한 번쯤 받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조그만 방음실, 조용한 방 안에 들어가서 삐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들리면은 버튼을 누르거나 손을 들어서 검사자한테 내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 이 수능 청력 검사를 통해서 주파수별로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우리가 서서히 들려주면서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내가 들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청이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은 제가 또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우리가 전체 주파수의 데시벨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25데시벨까지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으면은 정상 청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5에서 40데시벨 정도의 소리를 이제 처음으로 인지한다 하면 경도 난청, 40에서 70데시벨의 소리면은 이제 중도에서 중고도 난청, 70데시벨 이상이면은 이제 고심도 난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 여기 뭐 나뭇잎 소리, 조용한 도서관 소리 맞습니다. 이렇게 한 거 나뭇잎 소리도 잘 들린다면 정상이고 네. 조용한 도서관에서 소리가 조금 먹먹하다 하면 네, 경도 난청이라고. 난청이고요. 아. 일상 대화가 좀 어려워진다 하면은 중도 난청이고 일상 대화 소리는 이제 거의 못 듣고 전화벨 정도의 큰 소리만 겨우 들을 수 있다 하면은 네. 이제 고심도 난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치료 방법도 다 전화벨 다른가요? 소리도 안 들리면 병원에 빨리 가셔야겠네요. 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네. 이제 한 40에서 70데시벨 정도의 중도, 중고도 난청 환자분들은 저희가 보청기를 통해서 재활을 하고 70데시벨 이상이면은 보청기로도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인공 와우라는 수술을 통해서 저희가 청력을 회복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보청기 끼시는 분들 보니까 처음에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네. 이게 이제 또 보이니까 이건 저 나이 들어 보인다 이래갖고 안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청기가 사실은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착용을 꺼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난청을 방치했을 때 우울, 고립,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난청이 있으면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해서 자꾸 소통에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자꾸 사회 활동이 떨어지게 되고 대화를 네. 피하면서 그리고 고립되면서 외로움과 무기력감까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존스 홉킨스 대학이나 이런 여러 기관에서 난청 환자분들을 이렇게 쭉 10년 이상 추적 관찰해 보았어요. 네. 그랬더니 이 난청이 있으신 분들이 인지 기능이 자꾸 더 빨리 떨어지고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많이 차이나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난청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소리가 들어가야지 뇌가 자꾸 자극을 받는데 소리를 못 들으면 뇌가 자극이 안 되면서 뇌가 위축되고 구조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자꾸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또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자꾸 소리를 들으려고 자꾸 주의를 기울이고 주의력이나 기억력을 더 많이 내 인지 기능의 자원에서 배분하다 보니까 실제로 나의 인지 기능이 조금씩 저하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난청이 있을 때 이제 큰 소리를 못 듣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이런 확률도 올라가는 거예요. 차가 그러겠네요. 빵빵거릴 때 경적 소리가 안 네, 들리니까. 경적 소리가 안 들릴 수 있습니다. 또 화재가 발생해서 화재 알람이 울렸는데 그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청력이 떨어지면은 평형 기능도 같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낙상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령자에게 매우 위험하고 네. 회복이 어려운 큰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에 난청을 방치하지 않고 제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아, 진짜 조기에 네. 이렇게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보청기 같은 보조기구를 네.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보청기는 종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보청기 모형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네. 보청기는 이런 귓속형 보청기가 먼저 있습니다. 네. 이 귓속형 보청기는 밖에서 잘 안 보이죠. 귀 안으로 쏙 지금 집어넣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까맣게 네, 이 안에 겉만 까맣게. 보이네요? 근데 사실 실제 보청이 이거를 살색으로 바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정말 잘 안 보이고 네. 그래서 외관상으로 너무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귀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귀가 좀 답답해질 수가 있고 먹먹하네. 또 내 목소리가 울려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이염이나 외이돔이 있으면은 이제 이게 귀를 막기 때문에 네. 통풍과 환기가 안 돼서 중이염 외이돔이 심해질 수 있고 손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은 너무 작으니까 관리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귓속형 보청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있는 보청기가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미니 귀걸이형 보청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보면은 확연히 사이즈가 좀 다른데 네. 이렇게 미니 귀걸이형 보청기가 훨씬 작고요. 제가 요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게 미니 귀걸이형, 왼손에 들고 있는 게 귀걸이형 보청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미니 귀걸이형 보청기는 오픈형 보청기라고 하고 옛날엔 이거를 많이 썼었는데 귀걸이형 보청기를 네네. 이제는 이 오픈형 보청기로 많이 바뀌어서 이제 이것은 훨씬 착용감도 좋고 통기가 잘 됐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용하기가 편리한 아이고, 보청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기에도 티가 많이 안 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워낙 귀에다가 이어폰 젊은 사람도 많이 이런 거 하고 다니니까는 네. 이게 뭐 크게 이질감이 빨리- 없을 것 네.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게 네. 호기심에 한번 껴봤어요. 저희 장인어른 끼시는 거.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라디오 이어폰을 끼는 것 같은 어. 느낌이긴 한데 사람 목소리만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네. 뭐 옷감 스치는 소리, 커피잔 놓는 소리, 발자국 소리 이런 생활 소음도 맞습니다. 꽤 크게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보청기 이제 저희 이제 시부모님께서도 끼시는데 처음에 막 시끄럽다고 막 그러시면서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사놓고서 안 쓰시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안경도 우리가 도수를 좀 바꾸면 네. 하루 이틀은 좀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적응이 됩니다. 보청기도 마찬가지인데 보청기는 적응하는데 안경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3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난청이 있어서 내가 그동안 나 혼자만 조용한 환경에 살아왔던 거예요. 네. 생활 소음도 못 듣고. 네네네. 그런데 다시 이제 이런 소음이 들어오면은 그게 정상적인 건데 나의 뇌는 그거를 이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다시 뇌를 적응시키는데 한 3달 정도가 걸리고 아. 그래서 적응을 잘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네. 제일 처음에는 보청기를 맞출 때 네. 조용한 환경에서 한 2~3시간 정도씩만 먼저 껴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적응이 되면은 조금 더 시끄러운 환경으로도 나가보시고 네. 좀 더 착용 시간도 늘리시고 그래서 한 8시간 이상, 한 3개월 이상 착용하시면은 무조건 적응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지내왔던 청력 환경과 다른 환경에 노출된다는 게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청기는 습기에 워낙 약한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제습제통 안에 넣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습도 다 잘해야 예. 제습을 되겠구나. 잘해야 되는. 근데 또 걱정이 요게 또 비용이 좀 맞습니다. 만만치 많아요. 않더라고요. 이거 비싸요. 비용이 너무 비싼데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네. 청각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은 정부에서 5년에 한 번 90%까지 보청기 비용을 지원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고 근데 이게 그냥 보통 난청이 있으신 분들은 장애 등록까지는 네, 어려우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또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각 지자체에서 이런 보청기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거주하시는 지역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알아봐야겠네요.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보청기로 안 되시는 분들은 발폐관의 기능을 대신하는 인공와우라는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인공와우 수술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제가 영상 준비했는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와우는 귀 뒤를 저렇게 절개를 하고 근데 이렇게 그렇게 무서운 수술은 아니고 무서운 이게 좀 수술이 간단한 아니에요? 수술입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내부 장치를 안에 삽입을 해서 전극을 달폐관에 저렇게 집어넣으면요. 달폐관이 하는 역할을 이 인공와우 기계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 장치를 바깥쪽에다가 부착을 하면은 이 외부 장치가 소리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서 달폐관 안으로 전달을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뇌로 전달받아서 소리로 듣는 이런 수술인데 보면은 무서워 보이지만 한 1시간이면 끝나고 한 시간이면 끝나요? 예, 1시간이면 끝나고 수술한 다음에 굉장히 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보청기로 안 되는 고심도 난청 환자에서는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데 네. 저거 와우 수술 딱 했는데 할머니 사랑해요 딱 그랬는데 그래 내 새끼 내가 지금까지 못 들었는데 이러면서 들으시면 막 감동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의술도 발달하고 또 과학기술도 발달해서 네. 인간의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메워주네요. 네. 네. 그래요. 저 수술은 교수님이 직접 막 네, 하시는 네, 거예요?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오. 네. 그렇다고 이야, 교수님한테 다 그러시구나. 몰려가시면 안 돼요? 네, 네. 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버지가 요즘 한쪽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하시는데 노인성 난청이 한쪽 귀에만도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 그래요? 노인성 난청은 사실은 이제 퇴행성 변화는 당연히 양쪽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양쪽이 동시에 나빠지게 됩니다. 아. 그런데 이렇게 한쪽만 안 들린다. 네. 그러면 저희가 꼭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청신경에도 종양이 생기거든요. 청신경에 생기는 종양이나 아니면 귀 주변의 종양이 청신경을 누르거나 해서 청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을 꼭 감별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전문의를 찾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방송 중에 매번 이어폰을 끼는데 네. 한쪽에만 끼잖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어폰 끼시는 분들도 한쪽만 끼고 소리 듣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괜찮을까요? 그런데 이제 크게만 안 들으시면 괜찮은데 네네. 너무 크게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소음성 난청이 좀 발생할 수 있는 그럼 약간 우려가 번갈아 있습니다. 가면서 끼거나. 그래주시면 아니에요. 더 우리 좋죠. PD님이 목소리 크게 안 하시면 네. 네. 자, 우리가 네. 알아서 할게 조용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쾌한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